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이제 사제 출연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주주소통을 통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항서제약은 이런 과정에 이제 오늘도 급등하면서요. 우시앱텍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중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정도의 펀더멘탈 이슈가 HLB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리서브션 어떻게 하느냐, 불확실성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EMA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일정들이 예정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리라프라틱 관련해서 프리 NDA 미팅 어떠냐. 결국은 이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항서제약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FDA 리서브션이라든지 EMA 허가 신청은 연동돼 있다. 결국 이제 캄네리주맙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전담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까지 준공을 했고, 항서제약 입장에서 이제 강한 어떤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 있으니까 이게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항서제약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봐야 되죠.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40회차 전환사채 30억 정도가 이제 진양곤 회장으로 이제 납입을 하게 되었고 납입이 되었던 어떤 부분이죠. 결국 이제 HLB의 가장 메인이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늘어도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가장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달 이후에 최근 또 시도되었던 생명과학의 흡사병도 일단은 400억 이상의 주식매 청구권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관련되는 부분 임시 주총도 연기를 했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회복되지 못했고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결국 리서브션 일정들이 불명확한 게 가장 일단 중요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한 달 뒤에 27일에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18가지 정도면 거의 IR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논딜 로드쇼 정도 수준의 Q&A가 그 주주들과 이제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일단 나왔고, 물론 이제 CDA로 비밀 유지 계약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어떤 명확한 일정들은 안 나왔습니다만 항서제약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속한 허가에 중점을 뒀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균적으로 FDA 기준으로 이제 CRL 맞았을 때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 리서브션 넣는 과정이니까 작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과정에서도 연말 정도 넘으면 이제 평균보다는 조금 이제 진행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 2023년도 NDA 신청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계속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신속한 허가의 중점이라는 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맞진 않는 거고요. 이제 확실한 허가라기보다는 단계를 꼼꼼하게 챙겨서 가는 어떤 정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항서제약 경영진 역시 요거는 이제 순표양 회장을 4월 달에 상해 가서 진양곤 회장이 만났으니까 더 이상의 이제 CRL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으면 이 정도면 사실 작년같이 부사장이 한번 온다든지 항서제약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보여준다든지, 왜냐면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작년에는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양곤에 갔다 이렇게 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항서제약의 입장 표면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시라든지 기사가 9월 달에 나와야 되고 그 의지가 중국 현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국제화를 하는데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 형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목표가도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캄네리주맙 관련되는 부분만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HLB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뭐 거의 진영 회장도 이제 극심하게 저평가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고점 대비 70% 이상 빠져서 2020년도에 빠졌던 자리만큼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극복에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어제 내용들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 보면 뭐 연말에 뭐 카티라든지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그 신경영상 관련되어서 미국 임상이라든지 나머지 파이프라인 또 리라프라티닙 관련되는 부분에 FDA 허가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에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리보세렌과 캄네리주맙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항서제약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항서제약에서 그런 입장을 좀 밝혀줄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뭐 한 번 더 간다든지 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늦어도 국경절 전에 9월 달에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9월 달에 리스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연말까지라도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한다. 이런 표명을 작년같이 해주느냐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항서제약 주가를 보면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해 증시에서 오늘도 5%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2021년도까지 이제 이때 이제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약가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 캄네리주맙 같은 경우도 거의 뭐 90% 약가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32위안 밑단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는 한 3년 지났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100% 이상 올라와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홍콩 상장하고 난 다음에도 보통 이제 홍콩 상장하게 되면 본주보다 여기가 더 낮아서 홍콩 상장에 그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상장 이후에 흐름이 좋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린 이게 우시앱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 제약사 중에서는 CMO 쪽에서는 그 CGMP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시앱텍인데요. 여기도 보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과 우시앱텍이 지금 홍콩에서는 주가 흐름들이 견조하게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LB는 공매도가 6만 6천 주죠. 그리고 거래량은 계속 이제 100만 주 언더로 지금 주 후반에는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공매도 주간의 중심에서 단타 수급만 조금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확장이 된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여전히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이제 뭐 색 실현으로 양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커버링이 들어가든지 이런 어떤 변곡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9월 달에는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상한보다 체결이 좀 더 여전히 많았죠. 그래서 뭐 과거보다 뭐 이게 체결이 강하게 이번 주에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9월 달에 이제 이 부분들도 체크해서 공매도 어떤 수급들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생명각이 5일선 정도 부근에서 여기는 HLB는 이제 이틀 돌렸다라고 하면 여기는 장중에 돌리는 시도를 했다가 이제 변곡점에서 두드려 맞았죠. 예, 파라볼릭의 변곡점 가격 자체가 3,670원인데 장중에 3,660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넘어가는지 여부도 HLB가 돌았듯이 나머지 계열 종목들도 돌리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되고요. 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합세소 캔들은 이제 뭐 원봉 형태입니다만 일단 HLB에 따라서 HLB 제약도 일단은 돌려놨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넘게 이제 하방 추세여서 추세를 일단 돌리는 어떤 변곡점은 제약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3,000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푸진한 흐름, 거래량 부족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 21 이평선과 파라볼릭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에 있어요. 2240원대, 장중에 2220원대. 그러니까 요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좀 변곡점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9월 달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면서 예,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